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칭 랩 카이로스의 서한 작가입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요, 왜 우리가 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 세 번째 시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을 쓰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쓰기 코칭 랩 카이로스에서는요, 예비 작가 분들의 책쓰기 코칭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수필이든 실용서든 자기계발서든 교육서적이든 시집이든 에세이든 여러 분야의 책들을 코칭을 하고 최종 출간이 되기까지 기획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1대1로 온라인으로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칭은 무료이니까요. 편안하게 신청하시고 코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책을 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입니다. 책 쓰기에 대한 부분들의 일반적인 순서는요, 자기 탐색, 자기 이제 강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독자를 좀 분석한 후에 경쟁 도서도 분석하고, 또 자료 수집도 하고, 출간 기획서도 작성한 후에 목차를 구성하고 시범 꼭지를 쓰고 글쓰기를 하고 또 퇴고하고 투고하면서 출간이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자기 탐색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나는 누군가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떠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면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사회성이 좋아서 인간관계는 정말 내가 잘하거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주변에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조언들과 충고들이 있지. 이런 풍성한 어떤 사례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할 이야기거리가 많다면 그게 바로 책의 주요 핵심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제 자기 분석이니까 자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내가 주로 시간이 나면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또 검색창에다가 주로 어떠한 키워드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또 내가 어떠한 곳에 가장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지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흔히 의뢰를 구하는 또 도움을 요청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난 후에는요, 독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쓸 것인지, 그죠? 그래서 20대 여성분들을 위해 쓸 것인지, 또는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분들을 위해서 내 이야기를 펼칠 것인지,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 할 것인지,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얘기를 할 것인지, 또는 여성분들을 위해 할 것인지, 남성분들을 위해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독자에 대한 분석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경쟁 도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내가 쓰고자 했던 책들이 기존의 책들 중에 어떤 게 있는 건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을 방문해서 내가 쓰고자 했던 분야의 기존 책들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요약이 잘 돼 있고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을 한 10권 정도 구매를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좀 샅샅이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이 책에서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죠. 스트렝스와 위크니스가 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책에 더해서 나의 생각을 무엇을 얹을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료 수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료 수집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콘텐츠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 강연이나 또는 오프라인 강연이나 그리고 책이나 신문 기사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 그죠?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자기가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바로 적절한 출처들을 확인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좀 수집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목차 구성입니다. 저희 책쓰기 코칭랩 카이로스에서도 예비 작가분들이 코칭을 의뢰하셨을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목차 구성입니다. 이 목차 구성은 뭐냐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설계도이고 기둥이고 뼈대이고 그리고 정말 알토란 같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과는 다른 특색이 무언지도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차 구성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목차 구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부터 짓는다면 자칫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목차라는 것이 100% 완벽하게 된 후에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글을 쓰고 난 후에 목차가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글을 쓰고 난 후에 목차가 다시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60-70% 정도는 목차가 정해진 후에 나머지 20-30%는 가변성을 두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시범 꼭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챕터 1, 2, 3가 있고 이 챕터 밑에 있는 게 바로 꼭지라고 하는데요. 이 꼭지를 한번 써보고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내려가면 좋겠다 하는 시범 꼭지를 쓰고 이제 전체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퇴고라는 부분이 또 있죠. 이 퇴고는 다른 말로 고쳐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쳐쓰고 난 후에 이제 이 자신의 나름의 이제 최종 원고들을 출판사에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적절한 출판사를 만나서 출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련의 과정입니다. 책쓰기 코칭랩 카이로스에서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작가분들이 책을 잘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하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하우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 작가였습니다.